안녕하세요. 모교 문예교실 문학학 켈리 강사 박은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판본체 한 글자 모양 만드는 것을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단어를 만들고 이 단어를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눠서 변형을 시키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했던 판본체에서 그 모양을 다르게 변형시켜서 틀에 박혀있는 글씨가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서체를 표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단어를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한 글자의 그 변형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봄이라는 글자를 한번 적어볼 텐데요. 봄이라는 글자는 캘리그라피를 하면서 저도 그렇고 캘리를 쓰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주 많이 쓰는 단어에 들어가요. 봄이라는 글자 자체가 좀 따뜻한 느낌의 캘리그라피를 썼을 때 아주 감성적인 느낌까지 충분히 볼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봄을 가지고 변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봄을 판본체 형태로 모양을 잡아볼게요. 이번 시간부터는 굳이 정사각형 칸을 그리지 않고 진행을 할 건데요. 필요하시면 사각형을 만들어서 글자의 그 크기를 계속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적어볼게요. 적으실 때는 모양과 간격 그리고 획을 만드는 부분을 잘 염두해 가시면서 우리가 종전에 배웠던 여깃과 중봉 그리고 마무리까지 함께 연습을 하시면서 선을 그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봄은 판본체 형태로 적었어요.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주 기초적인 획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글에는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초성과 종성이 되어 있겠죠. 봄이라는 글자는 첫 자음이 초성입니다. 초성.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 있는 모음이 중성이에요. 국어 시간에 우리 한 번씩은 들어봤을 만한 글자죠, 단어죠. 그리고 마지막 받침이 종성이에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서 초, 중, 종성을 어떤 식으로 변형을 시켜서 다른 글자를 만드느냐가 여기서 오늘 해야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초성을 변형을 한번 시켜볼까요? 이 글자를 비읍을 조금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원래 자기 사이즈보다 좀 작게 봄을 그려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사이즈를 작게 비읍 굵기는 조금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원래 크기랑 동일하게. 중성과 종성은 동일한 크기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초성은 좀 작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비읍만, 그러니까 초성의 글자만 좀 크기를 줄였지만 봄이라는 글자는 두 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성까지 같이 한번 변형을 시켜볼까요?
좀 길게 뽑아 볼게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정사각형의 틀을 조금씩 벗어나게 돼요. 볼게요. 좀 작게 잡고 중성의 첫 획을 좀 길게, 그리고 나머지는 크기가 이렇게. 그러면 이 중성의 첫 획이 길어지면서 나머지 종성의 크기가 조금 작아지겠죠. 높이가 좀 짧아진 현상이 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초성과 종성은 그대로 두고 중성만 한번 바꿔볼게요. 크기를 조금 작게 해볼까요? 볼게요. 구성을 조금 작게. 어떠신가요? 초성과 종성은 동일하게 사이즈를 맞추고 중성의 가로 획의 길이를 좀 줄여서 작게 만들었어요. 그쵸? 그러면 이번에는 초성은 또 동일하게 두고 중성과 몸과 받침을 작게 해볼게요. 그쵸? 하나씩 변형을 해가면서 글자의 모양이 바뀌는 것을 익히시면 나중에 봄이라는 글자 말고 다른 글자도 동일하게 변형을 하실 때 아주 유리하실 수 있으세요. 이번에는 좀 다르게 변형을 한번 해볼까요? 초성을 그대로 두고 중성도 자기 지대로 놓고 대신 이 부분이 좀 짧게 가고 나머지 종성도 짧게. 벌써 지금 이 봄이라는 글자 하나에 하나, 둘, 셋, 넷, 5가지 글자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의 획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서 우리는 더 다른 글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변형을 한다면 초성이나 중성이나 종성 부분을 조금만 다르게 곡선으로 만든다든지 획을 조금 기울여서 적게 되면 또 다른 글자가 될 수 있겠죠. 한번 볼까요? 초성을 좀 다르게 곡선을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모양이 완전히 변형이 됐어요. 나머지는 동일하게.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초성을 작게 해놓고 각도를 조금 바꿔볼까요? 동일하지만 위치만 조금 바꿨어요.
대신에 종성획을 조금 길게 뺐죠. 그리고 마지막 획을 조금 작게. 좀 우스꽝스러운 모양의 봄이 만들어졌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요 세 가지를 전부 다 변형을 시켜서 만들어 볼까요? 요 두 가지처럼 방향을 조금 꺾어서 짧게 표현했어요. 획을 꺾고 마지막 획도 조금 각도를 주고 변형. 그러면 지금 봄이라는 글자 하나 가지고 총 8가지의 글자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겠죠. 우리 한글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형을 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어요. 획을 길게 하든지 짧게 하든지 모양을 조금 곡선을 주든지 방향을 바꾸든지 그리고 그 크기를 다르게 하고 굵기를 다르게 한다면 충분히 아주 수만 가지의 서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서체예요. 이거는 규칙적인 부분이 아니고 꼭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봄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하나씩 변형을 시켜서 결국에는 이렇게 좀 다른 형태의 봄이라는 글자를 만들어냈지만 우리가 봄이 아닌 다른 글자로 동일하게 연습을 하면서 조금 다른 느낌으로 나만의 스타일로 바꿔가는 게 캘리그라피의 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봄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제가 지금 나왔던 이런 서체 그리고 이거랑 다르게 좀 다른 느낌으로 다른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획을 길게 빼거나 짧게 하실 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길게 빼도 되고 그 다음에 길이를 좀 길게 하든지 가로로 좀 길게 빼든지 이런 것도 상관없으시니까 내가 틀 안에서 글자를 조금씩 벗어나서 글자를 적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글자를 한번 변형시켜 볼까요? 마찬가지로 숲이라는 단어를 아까 봄처럼 한번 변형을 해볼게요. 봄과 숲은 그 초중정성의 구성이
비슷한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자음이 있고 중간에 모음이 들어가고 그 밑에 받침이 들어가는 부분이 봄이나 숲의 글자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변형시키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숲을 판본체로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숲을 일단 판본체로 적어봤어요. 그럼 이것을 초, 중, 중성을 나눠서 한번 변형을 시켜볼게요. 아까 봄에서 그 초성을 먼저 작게 했었죠? 동일하게 숲, 초성을 작게 뽑습니다. 중성 동일한 느낌으로 획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초성과 중성의 획이 조금 달라졌었죠? 표현해 볼게요. 아까 봄에선 그 첫 획이 조금 길게 나간 걸 감안해서 지금 숲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획이 조금 길게 나가 볼게요. 길게 중성은 동일하게 그럼 이쪽 부분과 초성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성, 가운데 모음만 조금 작게 만들어 볼게요. 작게. 그 다음에 동일하게. 획은 여기 붙여도 되고 띄워도 됩니다. 이거는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적어주시면 좋아요. 다음은 초성만 두고 나머지 획들을 조금 줄여 볼게요. 초성 크게 중성 중성 그죠? 그 다음에는 초성을 이제 동일하게 두고 획을 좀 길게 뽑아 볼까요? 초성 짧고 길게 작게 조금 더 다른 느낌의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시옷을 아까 비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곡선을 주고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었지만 시옷을 이제 다른 형태의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숲의 산 모양처럼 좀 획을 한쪽을 길게 하고 나머지 한쪽은 좀 짧게
해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중성과 중성획은 우리 동일하게 가볼까요? 동일하게 가지만 이제 이쪽 핵 때문에 조금 짧게 들어가겠죠? 좀 다른 느낌의 숲이 만들어졌어요. 방향을 이제 시옷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틀어버리면 또 다른 느낌의 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대쪽에 시옷 그 획을 한번 빼볼게요. 같은 느낌이라도 길게, 그리고 중성도 조금 길게 짧게 넣고 획을 마지막 획도 이제 옆으로 조금 길게. 아까 봄에서 나왔던 그 글자의 순서대로 하시면 8가지, 9가지 이것 또한 수만 가지의 글자 획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숲의 판모체 변형을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다른 느낌의 숲의 글자를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한 글자를 가지고 초, 중, 종성을 획을 변환시키면서 만들어내면 충분히 다른 글자, 꽃이라든지 아니면 받침이 없는 글자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쉽겠죠. 변형시키는 그 획들이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받침이 없는 글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쉽게 변형을 할 수가 있고요.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다양하게 글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습들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한 단어뿐만이 아니라 2글자 단어, 3글자 단어도 충분히 초, 중, 종성을 변형을 해가면서 글자를 조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글자가 아주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죠? 예, 지루가 높은 못한 재밌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겠지만 이제 우리가 그 핵을 변형시키면서 사실은 이 모든 그 변형된 글자가 다 좋은 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변형을 해가면서 여기서 균형을 좀 찾고 내가 봤을 때도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그 느낌의 획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연습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면 그것은 내 서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만의 글씨체를 만들어가는 것도 재미가 괜찮아요. 그러면 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초, 중, 종성을 일단 변형을 해서 지금 연습을 했는데 단어를 그러면 한 글자가 아닌 2글자의 단어를 가지고 초, 중, 종성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좋죠. 하늘이 높고 단풍이 지금 울고불고 산놀이 가기 정말 좋은데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단풍 구경도 잘 못 가시고 그렇지만 일단 우리는 가을의 청취를 조금 생각하면서 가을이라는 단어를 적어보겠습니다. 가을. 가을을 일단 판본체 형태로 먼저 적어 볼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사각형의 칸이 필요하신 분이면 미리 그어서 균형을 먼저 잡은 다음에 글씨체를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을 중에서도 가의 초성과 을의 초성을 좀 변형을 시켜서 우리가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는 각도를 조금 다르게 해서 기획을 한번 그려볼게요. 각도를 조금 다르게 하셨죠? 우리가 흔히 적는 가의 모양이 되었어요. 펜글씨를 쓸 때도 보통 이런 느낌의 가짜를 적기보다는 이렇게 가짜를 많이 적죠. 을자의 동그라미는 어떻게 변형을 시키면 좋을까요? 조금 사원형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나는 그래 못지. 나는 이래 잘. 중성과 종성은 동일하게 사실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변형을 시킬 수 있는 모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나머지 중성과 종성의 해익들이 변형이 된다면 같은 모양의 동그라미라도 다른 글씨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짜의 그 초성을 변형시켰으니까 이번에는 가짜의 그 모음 부분을 변형을 한번 해볼까요? 초성은 동일하게. 성을 조금 짧게 해볼게요. 그러면 을의 모음 중성의 부분도 조금 짧게 뽑아볼게요. 좀 다르게 바꿔볼까요? 기획을 좀 길게 한번 뽑아볼게요. 가를 이렇게 그리고 모음의 핵을 위쪽으로 조금 길게 지금 벌써 이 가짜랑 이 가짜는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획을 조금 더 길게 하고 위치를 조금 바꿔서 가짜의 모양 자체는 동일하지만 전체적인 글자의 모양은 달라졌어요. 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타원형이 아니라 약간 세모의 형식으로 만들어도 동그라미 형태가 나옵니다. 앞으로 길게 좀 짧게 갈까요? 얘는 또 다른 느낌의 가을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앞에 가짜는 동일한데 을자만 조금 변형을 해볼게요. 모든 글자가 다 다르게 안 적어져도 단어의 느낌을 봤을 때는 두 단어는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을,
삼각형으로 기역을 조금 다르게 지금 여기 있는 가을과 그리고 아래쪽에 방금 적은 가을의 느낌이 달라졌어요. 아, 저래놨네. 리얼의 그 네. 종성의 획을 바꾸기만 했는데도 사실은 두 글자는 다른 글자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단어를 변형을 시켜서 만들 수가 있는 게 바로 캘리그라피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단어를 변형을 시키게 되면 세 글자 단어, 네 글자 단어, 5개,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짧은 문장, 긴 문장까지 형태를 변형시키는 방법을 이해를 하신 부분이면 충분히 가능하세요.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21페이지를 보시면 그 글씨를 조금 변형을 시켜서 만들어 놓은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렇게 이제 글자를 적으면서 초중종성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다르게 변형시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교재 쪽 보시면 20페이지에도 충분히 설명을 해놨어요. 기본적인 부분을 알려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교재를 참고해서, 그리고 제가 지금 적었던 봄이나, 그 다음에 숲이나 가을이라는 글자를 함께 보면서 응용을 하신다면 충분히 다른 느낌의 단어들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초중종성을 이용해서 획을 변형시키는 방법을 이제 배워봤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 교재를 보시면 14페이지를 보시면 판본체의 기본 형태와 그다음에 변형을 그때는 같이 배웠었어요. 그치만 이번에는 단어를 먼저 하고 단어의 변형을 조금 알고 난 다음에 지금 할 부분은 판본체의 기본을 약간 벗어난 변형 부분을 해볼 거예요. 보시면은 우리가 그 변형을 했을 때 마지막에 모양을 만들어 놓은 뭐 봄이라든지 숲이라든지 그런 글자들을 각도를 변형시켜서 만들어낸 글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일단 해볼 건데요. 우리가 판본체 변형에서 각도를 변형시키는 게 아주 중요해요. 한글은 기역이든 니은이든 디귿이든 리을이든 이렇게 다 각도로 이루어져 있고 이 각도만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충분히 다른 글자의 모양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역 우리가 적었을 때 기역은 90도의 각도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니은도 마찬가지겠죠. 니은도 마찬가지. 디귿도 그렇고요. 리을도 그렇고 시옷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모양의 정자가 되겠죠. 지읒은 조금 좁게 시읒보다 좀 좁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개만 해볼게요. 사실 이응 같은 경우에는 한획으로 되어 있는 원 형태이기 때문에 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타원형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약간 삼각형의 모양으로 만드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변형은 어떻게 들어갔냐면 기역 좁게 들어갔죠. 넓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죠. 넓고 다른 모양으로 각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이 없는 경우 곡선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니은을 볼까요? 좁게 획을 만들어낼 수 있고, 마찬가지로 넓게 곡선 비슷한 형태로 가볼게요. 곡선 시옷 같은 경우에도 시옷 획을 우리 원래 적던 이 형태로 많이 적죠. 이렇게 획을 떼서 이렇게 다른 모양 8, 8자 모양으로 시옷 좀 둥글스런 느낌으로 시옷 지읒 되겠죠? 지읒 기울기 느낌에서 떼든지 붙이든지 획은 상관없으세요.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다음에 이런 느낌의 지읒도 있을 수 있죠. 거꾸로 곡선 사실 이제 그 변형은 여러 가지의 모양의 그 자음이나 또는 모음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지금 이렇게 기역, 니은, 시읒, 지읒으로 이렇게 한정적인 부분을 보여드린 거는 기역은 키역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디귿과 티귿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옷은 사실 시옷과 그 다음에 지읒, 치읒 부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뒷부분에서는 미음과 이음 그리고 리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도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제가 적는 글자체 부분은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에요. 저도 이 서체를 이제 자유롭게 여러 가지 글자나 작품에 이렇게 구현을 하면서 만들어낸 부분이기 때문에 각도를 좀 다르게 하든지 내가 이 각도를 좀 더 넓게 또는 더 좁게 길이를 조금 더 길게 아니면 짧게 이렇게 하는 부분은 선생님들의 그 개성에 맞게끔 하시면 충분히 좋은 글씨체가 나올 것 같아요. 미음, 미음 말고 비읍을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비읍이나 미음은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비읍을 한번 해볼게요. 비읍. 그 다음에 다 어렵다고 하시는 리을, 그
리을도 사실은 기읍과 디귿 또는 니은의 결합이기 때문에 사실 잘 생각하시면서 글자를 표현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키읔, 티귿 말고 이응과 피음만 해볼까요? 이응, 이응, 각도 변형을 좀 해볼까요? 비읍, 여기가 90도라면 자, 각도를 좁아서 좁게 해서 각도를 좀 넓게 만들어 볼까요? 비읍, 그쵸? 조금 획을 좀 꼬아서 비읍, 그쵸? 비읍은 좀 곡선이 니은의 형태를 먼저 띄고 그죠? 리을 같은 경우에는 기역과 니은을 결합을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각도를 좁게 했을 때는 기역, 좁은 각도, 가운데 획, 그 다음에 니은, 좁은 각도 이렇게 나오겠죠. 넓은 각도, 이렇게 나오겠죠. 모양이 좀 틀려지죠. 리을, 이런 느낌. 그 다음에 기역 둥근형, 리을 같은 경우는 획이 많기 때문에 사실 약간 꼬불꼬불한 획들을 많이 연습을 하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둥근 각도 다음에 이런 느낌의 획을 연습을 하시는 것도 되게 재밌는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리을은 획이 많기 때문에 이런 리을을 만드는 것도 되게 재밌는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글자를 이렇게 문장을 문장을 적다 보면 리을이 특히 많이 있는 문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이 리을의 모양만 다르게 표현을 하시더라도 그 전체적인 문장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는 사실 그렇게 많은 모양을 잡아내지는 못하는데요. 일단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이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획이 한 가지고 원형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변형하는 부분이 많이 없긴 하지만 이것부터 한번 바꿔볼게요. 이응은 각도보다는 이제 모양이에요. 모양 중심으로 가는 거고 이제 나중에 획의 굵기라든지 이런 게 적당하게 잘 되면 이제 모양에 맞춰서 그 획의 굵기도 조금 조절하면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응 같은 경우에는 아까 했듯이 이렇게 한쪽 타원형으로 만들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획을 조금 얇게 해서 이렇게
겹쳐서 나오는 이런 원형도 만들 수가 있어요. 단지 주의할 점은 핵이 마지막에 그 이형 같은 경우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끝을 잘 빼면 예쁜 핵이 나오지만 좀 잘 못 빼면 지저분한 원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을 끌 때 여깃과 중봉 넣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잘만 지켜주신다면 동그라미는 핵을 조금 빼더라도 예쁜 원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굵게 삼각형 한핵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핵, 그렇죠? 삼각형인데 두핵으로 이렇게 나오는 모양도 있을 수 있죠. 핵을 조금 찍어서 사각 꼭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도 이응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각도의 부분에서는 제약이 없으나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는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글자의 모양에 맞춰서 동그라미 모양을 바꿔주신다면 그 또한 문장이나 단어를 적을 때 다른 느낌의 글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피읍은 해볼까요? 피읍이나 뭐 비읍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비슷한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피읍 같은 경우에도 핵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것도 변형을 하면 재밌는 형태의 자음이 만들어져요. 그래요? 이는 어떻게 하면 각도가 나올까요? 이렇게 핵을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거 반대되는 부분이 좁게 이렇게도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핵을 조금 각도를 첫 핵을 좀 각도를 주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고, 어차피 피읍 같은 경우에는 연결되어 있는 선이 없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하려면 첫 핵이나 뒤에 있는 핵을 길이를 조금 다르게 해서 만들어줘서 둥근 형태의 핵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 하려면 그치. 핵의 위치나 각도는 사실 내가 위에서 아래쪽으로 빼나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빼나 이 부분은 크게 상관이 없으세요. 이거는 그 원래 우리가 가로선, 세로선, 그 직각의 형태를 조금 벗어나서 다른 각도로 만들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꼭 내려와야 된다 이런 거는 없으시고요.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조금 변형해가면서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음의 변형도 사실 이 정도만 하면 충분히 응용해서 그 연습해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저희가 그 판본을 아주 심도 있게 표현을 하고 변형 부분은 사실 이렇게 좀 심플하게 넘어가는 이유는 변형은 사실 규칙이나 제약이 없어요. 하지만 그냥 대뜸 내가 글씨체를 바꿔봐라 하시면 잘 못하시기 때문에 기본 스타일의 서체를 먼저 익힌 다음 거기서 변형이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판본체는 조금 자세하게 진행을 된 거고요. 변형 같은 부분은 아까 그 여러 가지 그 자음의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모양을 계속 보시면서 그리고 대조를 해가면서
글씨 연습을 해가시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는 일단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한 단어는 아까 변형하는 방법을 조금 했었고, 지금 기본 판본체에서 판본체 변형을 살짝 들어가서 한번 변형된 글씨체를 한번 보시겠어요? 교재에 있는 그 기본 단어로 한번 적어볼게요. 웃음, 숲길, 행복이라는 글자를 적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배운 초중, 종성 바꾸고 그 다음에 글자의 각도 바꾸고 하시게 되면 수많은 단어의 모양들이 아마 표현이 되실 거예요. 먼저 판문체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웃음, 동그라미가 조금 작네요. 사실 웃음이라는 단어를 판본으로 적으니까 되게 딱딱하고 재미없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저는 바꿔보겠습니다. 동그라미를 일단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은 모양의 원형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중성을 조금 곡선을 지어서 곡선 형태 웃는다. 원형을 똑같이 해볼까요? 각도를 줘서 똑같은 모양 또 짧게 우리는 입 모양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에 교재에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눈만 눈썹만. 눈썹만. 나 눈썹하고 입하고 다 그랬다. 웃음 이게 진짜 예쁘네.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판본체로 적었던 웃음보다는 지금 변형을 시켜서 적은 웃음이란 글자가 훨씬 더 재밌고 좀 더 같이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글씨가 되죠. 참 예쁘다. 숲길을 적어볼까요? 숲길. 숲. 숲길도 판본체로. 숲자는 아까 우리가 연습했던 글자니까 조금 생각하시면서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숲길도 뭔가 딱딱한 느낌이 많이 들죠. 그래서 숲길을 변형 한번 시켜볼까요? 슛 조금 길게 아까처럼 동일하게 한번 해볼게요. 길 아까 가 할 때 우리 조금 길게 했죠? 중성을 좀 짧게. 그 다음에 우리 길을 리을을 조금 재밌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 길이 조금 이제 숲길이 꼬불꼬불한 느낌이 들잖아요. 여기서 리을을
길처럼 이렇게 예쁘다. 길이 예쁘네. 숲 길이니까 길이 꼬불꼬불한 형태로 예, 예. 리을을 만들어서 예쁘다.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글자를 적어볼 건데요. 사실 행복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저도 행복이라는 단어를 캘리를 하면서 정말 수백 번을 적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행복이라는 단어는 캘리할 때 사랑, 행복 뭐 이런 글자들은 정말 많이 적는 글자인 것 같아요. 행복을 한 번째로 적을게요. 마찬가지로 글자를 표현할 때는 빠르지 않게 천천히 적어주시면서 글자의 앞과 뒤 균형을 잘 보시면서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행복 변형을 한번 해볼까요? 히읗의 이쪽 머리 부분도 조금 각도를 줘서 꺾어주고 동그라미는 아까 삼각형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중성을 조금 획이 연달아서 나올 때는 길이를 조금 다르게 해주는 것도 재밌는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네. 곡선 그리고 중성을 조금 길게 행복 행복을 좀 다르게도 한번 적어볼까요? 동그라미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조금 귀여운 느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음을 조금 크게 짧고 이 이음도 조금 크게 그리고 이음이 크니까 비읍도 조금 둥그렇게 점 글자를 적을 때는 앞글자와 뒷글자의 형태가 조금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통일감이 있어 보여서 좋아요. 여기에서 사실 빨간 색깔 펜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시면 이렇게 또는 여기에도 동일하게 왠지 사랑이 송송 나올 것 같은 행복한 느낌이 글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보시면은 이 행자 뒤에 이 복자가 들어가게 되면 어울리는 글자가 아니래요. 그쵸? 이 행자 뒤에 이 복자가 들어가게 되면
어울리는 형태의 글자가 아니에요. 네. 글자 하나하나 따지고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앞에 글자와 뒤에 연결되는 글자가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조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 행자와 이 복자가 만나도 사실 그렇게 균형 있고 좋은 단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적을 때도 내가 첫 단어를 어떤 식으로 각도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동그라미를 또는 리을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에 따라서 뒷글자의 모양도 비슷하게 해주시면 통일감 있는 단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단어까지 했으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세 단어, 네 단어, 다섯 단어, 여섯 단어 이렇게 가능하시겠죠? 한 2개 정도만 더 표현을 해보고 오늘 강의는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어떤 단어를 해볼까요? 좀 원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어떤 단어를 좀 적어볼까요? 실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네. 해보시죠. 캘리그라피를 그러면 뒤에 한번 써보고 네, 이가 어려워. 그러면 캘리그라피 하나랑 그 다음에 한 3단어 정도 글자 3개 정도 되는 거 어떤 게 좋을까요? 대한민국 이것도 괜찮고. 교재 없는 걸로. 교재 없는 걸로. 우리 꽃자를 안 적어봤으니까 네. 할미꽃을 한번 적어볼까요? 네. 할미꽃과 캘리그라피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한 번째. 할미꽃을 적었습니다. 초등 동성을 한번 바꿔서 해볼까요? 일단 할자는 저는 중간에 모음을 한번 변형해 볼게요. 하시면서 적당하게 모양을 바꿔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각도를 조금씩 다 다르게 해볼까요? 그냥 타원형 길게 곡선 이자 곡선 통일감 있게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짧게 쌍자음이 있을 때는 크기를 조금 다르게 하셔도 표현이 괜찮을 것 같아요.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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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마지막 색을 할미꽃 그쵸? 캘리그라피라는 단어는 사실 좀 어려워요. 캘리그라피 비슷한 단어가 되어 있는데 예, 어려운 단어긴 해요.
글자가 좀 어렵죠? 예, 색이 어려워요. 많고 쉬운 모양의 단어가 예, 예. 이게 뭐 아니에요. 각도가 맞아야 되니까. 판본을 쓸 때는 이렇게 5글자 정도 되는 것도 칸을 만들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켈자를 볼까요? 켈자가 일단 제일 첫 자고 획이 제일 많기 때문에 켈자의 그 형태를 좀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길게 이렇게 기역 중성 짧게 그 다음에 꼬불꼬불 리을이 3번이나 들어갔어요. 여기는 리을이 3번이나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리을을 똑같은 모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꼬불 리 또 짧게 위치는 좀 바꿔서 꼬불 100 또 마무리. 보시게 되시면 리을이 동일하게 들어가요. 리을이 동일하게 들어가면서 같은 느낌의 리을을 구사를 했기 때문에 통일감을 줬고요. 그 다음에 리와 라의 그 형태가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위치를 약간 바꾸고 그 다음에 모음의 크기, 길이나 그 각도를 조금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캘리그라피라는 글자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획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제 연습할 수 있는 그 모양을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럼 교재에 나와 있는 글자 2단어부터 사실 뒤에 보시면 대한민국, 강개토대왕, 그 다음에 독도는 우리 땅까지 이렇게 교재대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그 첫눈, 할미꽃, 한글사랑, 강아지풀, 행복한 우리 집으로 해서 또 숙제 아닌 숙제 같은 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내가 나의 스타일로 한번 초중 중성을 변형을 해가면서 처음부터 이 글자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글자를 하나씩 변형을 시켜 보시는 거예요. 한 글자씩 변형을 시켜 보시다가 이 2개가 만나서 다시 2자를 변형을 시켜서 적용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3단어를 적용해 보시고 이렇게 연습을 해 가셔야 되고 처음부터 이렇게 모양을 만들려고 하면 사실 막막하고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중성 배운 그대로 조금씩 변형을 해서 글씨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야 조금 덜 어렵고 재밌는 글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켈리 이러는 게라. 리을의 모양을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서 연습을 하시면 글자가 되게 재밌는 표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각진 리을도 계속 연습하면 좋지만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변형시켜서 좀 작게 그 다음에 각을 조금 더 다르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내시면 조금 더 다른 느낌의 그 글자를 계속 만드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요거는 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우리는 그 모델이 되게 그 키도 크고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옷이라든지 이런 모델이 되게 옷을 입었을 때 되게 예쁜 형태의 모양을 잡게 되지만 글씨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균형이 잘 맞으면 좋은 형태의 글씨체가 나와요. 그 중에서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얼굴이 다 조그매요. 작기 때문에 이응을 하실 때 이응이 들어가 있는 글자가 있으실 때는 이응이 얼굴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작게 표현을 하시면 조금 더 안정적인 구도의 느낌의 그 글자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 동그라미 같은 경우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조금 작게 표현을 하시면 괜찮겠죠. 물론 글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좀 귀여운 글씨체라든지 아까 제가 적었던 행복이라는 글씨체를 봤을 때도 유형을 일부러 조금 크게 만들었지만 그거는 귀여운 글씨체를 나타낼 때만 뭐 사용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글자를 적을 때는 동그라미 조금 작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초중 중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제가 그냥 글씨를 쓰면서 시연을 하면서 하는 부분은 사실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긴 해요. 글자를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하고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초중 중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서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서도 보시면 켈자를 봤을 때 판본체의 기본 구성에서 초성, 중성, 동성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 키역은 초성획을 조금 더 연장을 했어요. 연장을 하면서 리을이 마지막 종성이 작아졌죠. 이것은 초성이 리을의 자리를 쉽게 말해서 침범했기 때문에 리을의 자리를 조금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좀 작게 줄어든 거죠.
이 글자 같은 경우에도 이 네모의 틀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글자가 만들어진 거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성획의 공간 절제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것은 나머지는 다 동일해요. 초성이랑 중성은 동일하지만 이 자기의 자리를 조금 내가 공간을 조금 작게 해서, 그러니까 크기를 작게 하는 거죠. 리을을 조금 작게 해서 공간을 조금 여유, 그러니까 여백을 남겨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받침을 줄여서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초성획의 변형이라고 적혀 있죠.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네모의 틀, 정사각형의 틀을 벗어나서 글자를 적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초성을 조금 더, 키읔을 조금 더 길게, 그리고 이 획들도 조금 길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성획의 연장. 이것도 자기의 자리보다 조금 더 길게 획을 만들어내면서 K자의 그 중성획을 조금 더 강조를 하면서 연장을 한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종성회의 영장. 이거는 중간 모음과 동일한 부분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키읔과 에, 그러니까 초, 중성은 동일하게 만들고 나머지 받침이 자기의 자리 영역을 벗어나서 조금 더 다른 형태의 그 크기로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글자를 5가지 또는 6가지, 7가지, 8가지로 변형을 할 수 있는 게 초중종성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다시 우리가 아까 웃음이나 숲길이나 행복을 글자를 제가 적으면서 글자를 만들어냈어요. 아까 참고하시면서 한 번 더 내 식대로의 글자를 조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 대한민국을 또 다른 형태로, 그리고 5글자를 이제 다른 형태로 이렇게 서로 만들었죠.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대자나 한자나 보시면 동그라미 모양, 그 다음에 히읗의 그 머리 첫 획이랑 이런 부분이 조금씩 다 틀려요. 이렇게 그 변형을 하면서 획이 반대, 다른 쪽 각도로 진행이 되었다든지, 그리고 길이를 조금 더 뺐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씩 잘 보시면 초중 종성 획이 어떤 식으로 연장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계초 대항도 조금 더 다른 형태의 개자의 모음이 아래쪽으로 빠졌다든지, 그 다음에 각도가 조금 틀어졌다든지, 동그라미나 그 왕자의 획이 조금 더 연장이 돼서 표현됐다든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또는 우리땅도 마찬가지. 지금 같은 경우에 판본체에 지금 라인이 2줄로 이렇게 만들었죠. 한 줄로 쭉 써도 상관없지만 2줄로 6단어 글자 이상으로 될 때는 2줄로 열을 바꿔서 적었을 때도 동일하게 바로 밑에 나란히 적는 것이 아니라 획을 연장을 시키면서 나오는 이런 자리들, 기역이나 그 다음에 땅에서 쌍지긋도 동일한 크기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는 위쪽, 하나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형태를 잡아 보시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판본체의 변형이 된 단어, 그리고 초중 종성으로 어떻게 획을 변형시키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이 단어를 조합해서 여러 가지 서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변형된 단어를 가지고 문장은 짧은 문장부터 긴 문장까지 만들어 볼 거고요. 문장을 쓸 때는 어떤 식으로 구도를 짤지, 그런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